삼성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과연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 사태 수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계속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법적으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더헬의 유동주 기자 그리고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필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시 삼성증권 얘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예.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도 넘어섰고요. 네. 배당 사고에서 비롯된 유령 주식 매도 직원들의 형사상 책임 문제, 그리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문제, 그리고 이 사건으로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 손해배상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예. 사실 변호사님과는 저희가 이틀 전에 한번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화 통화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아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들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일단 제가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6일이었죠. 오전에 9시 반 삼성증권에서 우리 사주 현금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아니고 주식이 28억 3천만 주가 입고됐습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있었는데 일부 직원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문제가 되는데요. 주가가 한때 12%까지 폭락을 했었고 501만 주 정도가 매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가장 문제는 처음에 이제 유령 주식으로 찍혔던 그 주식에 대해서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삼성증권이 결국에는 화요일에 정상 결제를 시켰는데 이 과정이 공매도처럼 돼가지고 처음 사건이 벌어진 거는 착오에 의한 실수에 의한 배당일 뿐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무차입 공매도가 돼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형태를 하다 보니까 무차입 공매도처럼 돼버린 상황이고요. 하다 보니 이제 이거를 주체를 누가 놓느냐에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도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틀 전에 저희가 전화통화했을 때 횡령죄는 약간 힘들 것 같고 한다면 사기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형사처벌 가능합니까? 모두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16명에 대한 형사처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좀 설명은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횡령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거나 내가 가져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주식과 주권에 대한 개념 차이가 발생합니다. 흔히 여기선 주식이 배당된 건데요. 주식이라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표상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권이 유가증권으로서의 권리죠. 그래서 주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만 주식 자체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가져갔다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을 가져오면서 주권이 같이 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주식이 배당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배당받은 사람이 배당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며칠 뒤에 명의개설하러 가서 그 명의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주권을 받게 되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현재로서 유령 주식만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횡령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증권이 공매도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유령 주식이 된 게 아니라 실제 주식이 나가고 결국 주권이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허위의 주식을 알고도 판매했으니까 이걸 산 사람들한테는 사기를 한 행위가 될 텐데 역시 공매도 처리가 됐으니까 사기죄로 처벌된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냐면 이분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 신의칙을 위반했죠.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업무상 신의를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검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 금융범죄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할 건지 여부는 검찰에서 어떻게 기소하냐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 이걸 배임이라고 하기도 참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의 생각과 법적으로 이걸 따져봤을 때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번 과정 자체가 진짜 미차입 공매도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나가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이걸 증자랑 더 가까운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차입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으니까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따져보면 이게 미차입 공매도도 아니고 이것도 또 애매해지네요. 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증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마 주식 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에서는 미차입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예.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만 있냐면 미차입 공매도를 했는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거를 조사하는 데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형사처벌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요. 과태료 규정이 조문상으로는 1억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좀 액수가 낮춰져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간 과태료가 최대액이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이런 현실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내는 과태료보다만 이익이 발생한다면 네. 충분히 미차입 공매도를 실현할 법한 거고 네.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책임 자체를 삼성증권에게 지기는 만약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없고 그렇다면 어떤 모럴 해저드 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공매도 성격으로 모두 그냥 다 팔아치운 직원들에게 이거를 책임을 물어야 되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지 않은데 법적으로는 직원들에게 화살이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책임을 진다면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마지막 형사상으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민사상으로는 물론 이제 그 일반 주주에 대한 책임과 회사에 대한 책임 두 가지가 다 존재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을 먼저 갖고 있었던 주주분들에게는 그래서 나는 이걸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딱 떨어지게 무자르듯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를 피해라고 규정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이것도 상황이 좀 복잡하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자 피해를 이제 말씀하신 건데 지금 삼성증권에서 이제 제보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 피해 부분을 이제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액수가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투자자들이 보는 피해랑 증권사 혹은 관계 당국에서 인정하는 피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집단 소송이 될 거냐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증권 분야에는 집단 소송이 가능하긴 한데 요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발행 주식의 10,000분의 1 이상의 이제 피해자들이 합쳐서 소송을 해야 되고 또 50인 이상이 또 모여야 됩니다. 그 외 조건이 몇 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면은 집단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해자들은 대표 당사자를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 분쟁 조정 제도가 있는데요. 일단 이미 증권 회사에서 금융당국의 이제 명령을 이제 좀 존중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소송이 되냐 안 되냐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처벌을 떠나서 소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불확실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횡령죄를 적용을 하든 배임죄, 사기죄를 하든 이거에 앞서서 좀 누가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처벌을 신청할 수 있는 소송 자체가 가능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수사당국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더헬의 유동주 기자,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필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